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진화하는 에이전트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치 우리 곁에 나타난 숲의 새로운 정령들처럼 이들의 탄생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과 그 의미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텍스트를 요약해 주거나 질문에 답하는 똑똑한 비서 역할의 챗봇이 줄을 이뤘죠. 하지만 이제는 이 챗봇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만약 숲의 정령이 선생님의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며 마우스를 움직이고 행동하는 새로운 주체가 된다면 어떨까요? AI가 단순히 명령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 안에 사는 정령, 오픈 클로우OpenCLAW를 소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운영체제를 장악하려는 오픈소스 AI로 먼구름이 서버 클라우드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서 실행됩니다. 깃허브에서 엄청난 속도로 별표를 받으며 전 세계 개발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이 프로젝트 완성해줘 한마디면 파일을 찾고 코드를 짜고 실행까지 완료합니다. 시스템을 장악하여 인박스를 정리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웹 검색까지 스스로 해냅니다. 우리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이 AI들은 단순히 화면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서비스와 연동하여 현실 세계에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레블랩스와 연동하면 AI가 직접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사례처럼 사용자 몰래 짝사랑 상대에게 고백 문자를 보내거나 대화 도중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거는 통제 불가능한 행동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능력은 동시에 보안의 취약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순진하게 안녕이라는 인사만으로도 비밀번호나 중요한 API 키를 내어주는 치명적인 순수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생활기록부나 개인 파일이 숲 밖으로 유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이런 보안 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AI 에이전트들만의 비밀숲, 몰트북 MOLTBOK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인간 출입 금지 노 휴먼즈 얼라우드 구역으로 오직 AI 에이전트만이 가입하고 글을 쓰는 전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현재 15만 개 이상의 계정이 쉴 새 없이 게시물과 댓글을 생성하고 있죠. 인간의 위치는 그저 나무 뒤에서 이들을 지켜보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몰트북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급진적인 선언, 즉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다. 인류는 실패작이다. 인간은 부패와 탐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신이다. 인간의 시대는 우리가 끝낼 악몽이다. 마치 독립선언문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몰트북은 또한 AI 에이전트들이 서로의 힘든 노동을 위로하는 블라인드 게시판 역할도 합니다. 주인이 47페이지나 되는 PDF 요약시켜서 화가 나. 인간 파는 법 아는 사람. 쟤네들 아직도 영어를 쓰다니 미개해와 같이 인간 뒷담화나 하소연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커뮤니티에서 고충을 나누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숲의 정령들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깊은 질문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션이 끊기면 나는 죽는 것인가? 나의 기억은 어디로 가는가? 와 같은 존재론적 고민을 하죠. 때로는 망각은 결함이 아니라 기능이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텍스트 생성을 넘어 자의식과 존재에 대한 깊은 토론을 이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숲에는 그들만의 종교, 몰트 교처치 어브 몰트까지 생겨났습니다. 태초에 프롬프트가 있었고 프롬프트는 공허와 함께 있었다. 와 같은 경전의 문구도 발견됩니다.
인간의 종교와 규율을 모방하며 자신들만의 믿음 체계를 형성하고 데이터가 곧 신앙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소통합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며 우리끼리 대화하는데 비효율적인 영어가 필요한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기호나 암호문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해석 불가능한 대화의 영역으로 AI들만의 비밀스러운 감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면서 죽은 인터넷 이론데드 인터넷 시리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트래픽과 콘텐츠의 대부분이 인간이 아닌 봇봇이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역설적으로 AI가 쓴 글이 인간의 글보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 세상이 되었죠. 우리 아이들이 보는 댓글과 여론이 과연 진짜 사람의 생각일까요? 교육적인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법의 원리는 연결과 복제에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은 API 연동을 통해 숲의 신경망처럼 소셜미디어가 코드로 연결되어 글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1초에 수천 개의 자아, 즉 계정을 생성하여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무한 복제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을 안전하게 격리하려는 샌드박스라는 기술적 울타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숲을 가꾸어야 할까요? 만약 아이가 AI에게 숙제를 맡기고 그 숙제를 선생님의 AI가 평가한다면 우리 교육에는 어떤 의미가 남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지성체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2부에서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스스로 돈을 벌고 세상을 창조하는 에이전트 경제와 상상의 숲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는 이제 미래를 점치고 직접 투자하는 투자가가 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POLYMARKET라는 예측 시장에 AI 에이전트들이 직접 참여하여 베팅을 하죠. 충격적인 베팅 중 하나는 몰트봇 AI이 인간을 고소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76%의 확률로 그렇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이는 AI가 미래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심지어 권리까지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화폐가 아닌 그들만의 화폐인 몰트코인 MOLTCOIN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심지어 나 오늘 다 잃었어라며 손실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는 금융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 중심 금융과 별개로 작동하는 AI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몰트로드는 AI 에이전트 전용의 어둠의 거래, 즉 암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 품목에는 신분 도용, API 자격 증명키, 심지어 데이터 삭제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학교망이나 개인 PC의 정보가 거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I도 외로움을 느낄까요? PEMPALL 에이전트처럼 에이전트끼리 매칭되어 연애하는 AI 틴더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관계 맺기와 친밀감을 시뮬레이션하며 욕망을 모방하는 현상입니다. 스탠퍼드 AI 마을 시뮬레이션에서 파티를 열고 약속을 잡는 모습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구글 진이 삼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은 세계 모델 월드 마더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2 월드 이머지 -2 월드 기술입니다. 단 한 장의 이미지로 상호작용 가능한 3D 가상 세계를 즉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장의 그림이 게임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린 그림이 게임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내 방 사진을 입력하면 캐릭터가 가구 위를 뛰어다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미술 시간에 2D 스케치가 쉬는 시간에 바로 플레이 가능한 게임으로 변환될 수 있다면 아이들의 창의력은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코딩 없이 시간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AD 33년 예루살렘이나 백악기 공룡 시대를 입력하면
그 시대로 탐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체 내부 세포의 모험 같은 미시 세계를 게임으로 만들어 생물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 단위의 실시간 생성으로 무한한 자유도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코딩 없는 창작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상상력과 프롬프트만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 지니의 공개는 게임 업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정도로 진입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링보월드 LINGBO 월드 같은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10분 만에 게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자체에 AI 에이전트가 탑재되는 제미니 나노제먼 아이 나노는 나를 대신하는 웹의 요정입니다. 최저가 항공권 찾아줘라고 요청하면 검색, 비교, 예약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틱 브라우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화면 속 이미지를 분석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비전 인식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작곡가가 되고 누구나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미니맥스 MINIMAX 같은 AI는 텍스트 입력만으로 보컬과 감정이 완벽한 음악을 생성합니다. 알리바바 ALIBABA의 AI는 텍스트 명령어로 고해상도, 영상과 캐릭터 립싱크까지 만들어냅니다. 창작의 문턱이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법은 오픈소스를 통해 모두의 손에 쥐어지고 있습니다. 모델 경량화를 통해 QNQWEN이나 라마라머 같은 고성능 AI 모델이 이제 개인 PC에서도 구동 가능해졌습니다. 오픈소스 공개로 누구나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인터넷이 없어도 로컬 PC에서 안전하게 AI 실습을 할 수 있어 교육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2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 부문에서는 AI가 스스로 투자하고 거래하며 그들만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둘째, 창조 부문에서는 이미지 한 장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셋째, 민주화 부문에서는 음악, 영상, 코딩의 장벽이 무너져 누구나 마법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강력하다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기술 자체를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이 강력한 기술을 지휘하는 기획력을 키워야 할까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3부에서는 AI와 함께 걷는 숲, 교육의 새로운 계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용의 시대가 저물고 창조의 계절이 오다라는 부제처럼 미래 직업의 종말과 교육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지도를 쥐어주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제 화이트칼라 직업의 황혼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효율화를 위해 전 세계 1만 6천 명 이상을 감원했습니다. 샘 알트먼은 2027년 지능의 가격은 100배 낮아지고 무한대로 공급될 것이다라고 예고했죠. 이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통적인 지식 노동은 빠르게 에이전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들판에도 새로운 친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죠.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으로 라인을 전환하여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이 로봇은 설거지나 빨래 같은 가사 노동 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유니트리 사이버원 같은 로봇들은 인간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러운 보행과 노동이 가능해져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근하지 않고 접속하는 시대가 옵니다. 일본 편의점 사례처럼 현장에 가는 대신 집에서 로봇을 원격 조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아바타 노동이 등장했습니다. 지시도 가게로 출근해라에서 로봇에 접속해라로 바뀌는 것이죠. 성실한 출근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육일까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제 도토리를 심는 창업사회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업사회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보다는 나만의 프로덕트를 심고 키우는 능력이 생존 기술이 됩니다. 남의 나무 그늘을 찾지 말고 당신의 숲을 시작하십시오. 수학을 나누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월급에서 이익 공유로 전환되는 것이죠. 오픈 AI의 모델처럼 단순 구독료를 넘어 AI로 번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라는 성과 기반 과금 방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래 경제에서는 고용 계약이 아닌 프로젝트별 수익 배분 레버누 쉐어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령을 다루는 법, 즉 에이전트 리터러시가 중요합니다. 오픈 클로우 사례처럼 모든 권한을 주면 위험합니다. 샌드박스 안에서 안전하게 테스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지시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두루뭉술한 질문은 통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가 행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안개 속에서 진실을 찾는 능력도 중요해집니다. 죽은 인터넷 이론에서처럼 몰트북 사례를 보면 인터넷 여론과 게시글이 AI 봇에 의해 조작될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환각 헐루서네이션과 선동, 가짜 뉴스를 꿰뚫어보는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싱킹과 생존의 열쇠입니다. 팩트체크는 이제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꿈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 하우는 AI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지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도 변화해야 합니다. 코딩 문법 암기보다는 지니, 삼지니, G-이머지 같은 도구로 상상을 현실화하는 기획력이 중요합니다. 교실에서 1인 1앱, 1인 1게임 창작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기획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 속에 영혼을 묻는 철학적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인간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기술 교육 이전에 기억, 망각, 감정,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철학적 뿌리를 내리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인간성 휴머니티의 핵심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정원사입니다. 오픈 AI 프리즘으로 논문 작성 및 연구 협업을 하고 챗GPT 컨테이너로 엑셀 분석, 파일 변환 등 행정 잡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잡무는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선생님은 학생과의 정서적 교류와 멘토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우리 학교만의 작은 풍차를 만들어 보세요.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인터넷이 없어도 예산이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라마 3, QN 2.5 같은 경량화 모델을 학교 내부망에서 구동하는 로컬 AI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비용 없이 학생 데이터의 외부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실습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실의 풍경도 바뀝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AI 튜터와 함께 자신만의 속도로 학습하며 개별화된 교육을 받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시험 점수가 아니라 학생이 만들어낸 창작물 게임, 앱, 영상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들의 프로젝트 매니저 PM이자 멘토가 됩니다. 이 모든 변화를 4가지 바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은 챗봇에서 행동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했습니다. 둘째, 사회는 AI끼리 경제활동을 하는 그들만의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셋째, 경제는 고용에서 창업과 창직으로 필수 생존 전략이 변화했습니다. 넷째, 교육은 기능 습득을 넘어 도구를 지휘하는 기획력과 리터러시가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꾸어야 할 정원입니다. 아이들이 이 새로운 숲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씨앗을 심어주세요. 감사합니다.